이 두 분을 보면 욕하다가 담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하. 그런 말도 떠오르고 그리고 이런 말을 이제 그 싱크 말고 영상 말고 이렇게 텍스트만 놓고 보면 이거 누가 한 말이지? 특히 이제 장도혁 대표 요 말 보면 좀 정청래 대표가 한 말인가? 뭐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갑자기 공천 얘기하면서 당원 주권 정당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사실 정청래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얘기인데 장도혁 대표가 왜 이렇게 섣부르게 먼저 공천 얘기까지 하면서 당원을 앞세울까요? 근데 일단 그 두 사람이 닮았다라는 네. 얘기를 할 때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기분이 좋고 한 명은 기분이 나쁘겠죠? 예를 들어서 장동건과 제가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동건은 기분이 나쁠 거고 저는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그 두 사람이 좀 닮았다 그 한 행동이 그러면 누군가는 조금 더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누가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딱히 장동혁 둘다 대표가 더 싫어하지. 기분 아니 둘 다 장동혁 싫어요. 대표가 더 좋지. 왜? 왜요? 어쨌든 장동혁은 지금 그 한 번 이제 1년 된 첫 번째 당 대표가 돼가지고 처음 당 대표가 돼서 아하. 아직 임기도 안 끝났고 뭐 그런 상태지만 어쨌든 정청래 후보는 뭐 당 대표가 됐고 아하. 연임에 도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주장하는 것도 질적으로 다르지 그래도 우리가 강성필 친청됐나봐. 친청됐나봐. 아유 근데 친정입니까? 왜냐면 따라하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따라한다고?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라고 하잖아. 근데 장동혁이 이걸 그대로 따라하긴 좀 뭐하니까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사실 엄밀히 다른 거거든요. 아하. 이 당원 주권주의의 핵심은 이제 실질적으로 따지면 1인 1표제를 말하는 거고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 권리당원들이 원내대표 선출할 때 이제 투표권을 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이미 이제 실현이 됐고 얘네는 따라오는 거고 그런 아니, 이건 건데. 근데 1인 1표는 원래 국민의힘은 1인 그렇죠. 1표죠? 1인표고 이거 당 대표제가 없어지고 원내 대표가 이제 네. 당을 이끄는 체제라면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두 사람 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까 그 얘기가 정답일 것 같다. 두 사람 다 기분이 네.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내가 지금 정청래밖에 비교 대상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야 어디다 장동혁을 나한테 대냐 이럴 것 같은데 하여튼 두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지지 기반은 강성 당원이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이거 하나 지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가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어디 뭐 가면 연설하실 때 자꾸 1인 1표제를 뭐 얘기하거든요. 근데 누가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궁금해요. 아니 1인 1표제가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 적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1인 1표제 하잖아요. 만약에 누가 이걸 안 한다. 뭐 적용 이번에 안 하고 더 숙고를 해서 뭐 다음 뭐 행사 그치. 때부터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1인 1표제를 하고 있는데 자꾸 1인 1표제를 흔들려고 한다. 1.1획도 고칠 어. 수 없다. 아 내가 지금 이슈 전파사에 와 있는데 누군가 날 여기 못 오게 한다고 막 하면 웃기잖아. 내 귀에 도청 장치. 내 귀에 도청 느낌을 그렇지. 내고 있네요. 좀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오늘 보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아우. 이게 거의 KBS 이루어진다는 간지가 나고 있습니다. 아, 텐션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해합니다. 그 질문에 답게 저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두 분 다 왜 당원 호소를 하냐? 일단 두 분 다 야당 체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투쟁, 조롱, 쇼맨십 이런 거에 특화돼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 정치의 현실이죠. 양극화. 이제 알고리즘 정치이니까 두 분 다 이제 진영의 어떤 각 극단적인 분들에게 더 지지받고 있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되게 깁니다 사실. 뭐 탈가치의 시대이기도 하고 점점 이렇게 정치 고관여층은 되게 뜨거워지는데 네. 저관여층의 수는 적어지는. 그러니까 뜨거운 분들만 계속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간층이 별로 없어지니까 한국일보도 늘 힘들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 어떤 현대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이런 현실 같아요. 두 분 다 이제 당원을 계속 외치고 짠물 지지층에게만 호소하고 뭐 이런 아니 현실이 그런데 있죠. 이렇게 당 대표들이 네. 혹은 당 대표를 또 연임하려는 이제 후보가 네. 이렇게 당원만 특히 이제 그 당원이란 말 속에는 이제 이석현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강성 당원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장도혁 대표가 당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당원 중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원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윤 어게인 이른바 찐윤 네. 강성 당원들을 말할 것 같거든요.
한동훈 의원 좋아하는 당원들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장동영 알자- 대표가 소구하려고 하는 네. 당원들은 그렇죠. 결은 다르죠. 그런 당원들만 바라봤을 때 그런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죠.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을 강성 당원이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아주 좋게 표현한 거고 저는 국우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저희 민주당은 강성 당원이 아니라 적극 당원. 적극 저는 아니 거긴 극좌 당원이지 무슨 아니, 뭐 적극 당원이라. 아니, 그래도 우리는 극좌 부정선거를 우리는 인정을 안 하잖아. 아니 근데 아니, 그 적극 그리고 당원들 우린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쪽은 안 그러잖아. 근데 뭐에 적극적인 거예요? 당의 일에 대해서, 당의 당의 일에? 아젠다에 대해서. 근데 그거의 정의가 부정선거를 동의하냐 그렇지. 안 하냐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폭력적 방법을 하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서부지법을 깼으면 그거가 되긴 하죠. 아니, 그 사람들이 뭐 국민의힘의 난동- 지지자 그 난동분이죠. 당원은 아닐 아니니까? 거예요. 오케이, 그 사람들이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막 영치금이 1년에 17억 왔다잖아. 그게 말이야? 아니, 근데 전국에 5,200만 명이 있는데 네. 17억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대통령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사실 뭐 17억을 큰 돈이지만 뭐 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지지자들만 보고하는 정치가 성공할 수 없다는 네. 거는 알아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정당이어야 네. 원내 1정당 되고 저 정권도 창출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하는 정치는 30%만 모아도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1%포인트를 져도 지는 거거든. 네. 소선거구제에서 지난 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최종 득표율 평균과 국민의힘 후보의 최종 득표율 평균 차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3%포인트예요. 예.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 다른 결정을 했다면 이 완전 그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은 소선거구제 때문에 네. 180명이 된 거고 110명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그 1%포인트를 더 얻기 위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30%만 얻겠다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열불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걸 보면 이제 그 꿈이 정치인으로서의 꿈이 이제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직은. 대선 아직. 후보다. 아직은. 나는 그냥 대선 후보만 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선 후보만 되는 게 일단 목표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네. 근데 대선 후보가 되어야지 대통령이 될 기회가 그러니까. 주어지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헌정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에 대통령 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맞아요. 재수 삼수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이게 인지도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어쨌든 공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전국적인 인지도는 생기니까 그게 1차 목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반사의 이익으로 집권하자가 있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뭘 제 집권을 해서 어떻게 해서 잘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고 지금 뭐 안철수 의원님도 저는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 일단 집권 그 당을 장악해 놓으면 국민의힘 안에서 주류가 되면 이재명 정부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우제를 지내면서 기다리는 거고 이런 소위 이제 그 뭐랄까. 야당만 추구하는 이런 정치 자체가 좋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고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구조적 다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애들도 와서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지. 이제 그게 이제 기존의 기득권 양쪽 기득권 모두에게서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근데 무당파나 중도는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예를 들어서 맞아요. 정청래 후보가 다시 또 당대표가 되거나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공식적 정청래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도는 허상이다. 네. 중도는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스윙 보터만 있을 뿐이다. 네. 근데 사실 스윙 보터는 이게 잡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도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하든 그 말을 듣고 놀란 네. 게 그 말을 저한테 작년에 이 총선 전에 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예, 국민의힘 서정욱 변호사. 이분이 계속 그래요. 야, 대한민국에 무슨 중도는 중도가 없다. 어딨어? 어. 자 아니면 우지. 그러더라고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정청래 그 후보와? 말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걸 누구한테 들었더라? 근데 접근 방식이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 저는 사실 정치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제대로 된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그러면 보수 정당이라고 따진다고 하면 내가 보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국민의힘을 찍어야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거의 다 민주당을 찍어야죠.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역 정당인 거지. 네. 사실 그게 안 맞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아젠다에 따라 본인의 이익에 따라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 중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리면 선거 전략을 짜는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하는 구조적 다수의 핵심은 이 중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하고 너무 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걱정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이제 네. 인터뷰에서 요즘에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다른 게 아니다. 뭔가 우리 코어가 있어야 뭐 확대를 해도 확대를 하지 코어를 무시하고 그럼 확장만 할 거냐. 중도에 먼저 소구를 할 거냐.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시란 말이 잘못된 거죠.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믿고 지지해 줬으니까 계속해서 지지해 줄 거라고 하고 기대를 하고 혹여라도 뭔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다려주고 기회를 준다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호남 출신으로서 우리 호남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하도 정권을 못 잡고 핍박을 많이 받고 소외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우리는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무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거 아니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조건이 뭡니까? 민주당 출신이면서 PK나 TK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 이 얘기가 절반은 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절반만 맞게 얘기하는 게 사실 무식한 얘기죠. 중도가 없고 스윙보트만 있다라는 그 말 자체는 좀 정확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분은 스윙보트를 딱 한 가지 경우에서만 받아봤어요. 스윙보트 표심을 네. 야당일 때, 그러니까 견제 심리일 때, 그러니까 집권당에 대해서 싫어할 때만 스윙보트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공식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당일 때는 그 공식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분의 방식대로 네, 하면.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선거에 아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야당일 때 그런 식으로 스윙보터를 얻어서 그 정권을 먹는다. 네. 그럼 준비 안 된 정부가 돼요. 늘 이제 반대만 하던 네, 그 기조만 네, 해서 네. 갑자기 집권을 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었어요, 사실. 네. 이재명 정부도 그런 식으로 갈까봐 다들 걱정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이재명이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이 생긴 나타난 거죠. 거죠. 근데 이걸 해보려는데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하고 여당이 가고자 하는 길, 뭐 최종 목적지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정은 상당히 다르게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분들은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이게 뭐 비전이나 이런 거라면 조직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전을 조직원들과 같이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네. 과연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냐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아까 뭐 적극 당원들, 적극 지지자. 적극 아니 뭐 적극 당원이 뭐 극우 아니 뭐라 그랬잖아. 되게 적극 놀리네. 지지자. 적극 지지자. 뭐 적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 유시민 작가 얘기한 것들도 우리 그렇고. 유시민 작가? 아니 이거는 한때 옆에 서 있었던 정치인들이- 분으로서 참 진짜. 떠났다며. 내겼던 우리 다시. 정청래 당대표 후보도 있으니까. 역시 못 장동혁과 살겠다. 정청래는 통한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그렇네.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라 그러니까 파열음이 난 거고 거기에 대한 경고음이 지금 조금씩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었던 경고음이 뭐였는지 어제 뭐 조정식 그 국회의장이 네, 네. 얘기한 것을 비롯해서 그런 방향이라면 내가 동의할 수 없는데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윙보터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냐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네. 전체여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놓고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한 번 더 시켜주세요 하시는 분이 지지층 결집이 먼저다 라고 해버리면 맥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틀린 말 한 건가? 내가 그럼 틀렸다는 건가?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산수도 정확하지 않아요. 서울시장 선거도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했으면 이겼다. 네. 조국혁신당 후보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 후보 산수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저는 공감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지지층들이 하고 있냐? 근데 저는 그 공감의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거의 지금 밥그릇의 영역이고
또 하나는 이제 종교의 영역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농담처럼 검찰 개혁 그 보안사건 문제는 김어준 총수가 결정하면 끝난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만큼 어떤 몇몇 그분들이 세계관을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 정치를 보는 세계관 자체를. 이제 그걸 깨야 됩니다. 근데 그걸 깨면 이 공감의 수치는 매우 높아질 거예요. 근데 네.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후보가 이 인터뷰를 했던 것 중에 좀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못 하시던데,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지지층 결집이 먼저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앵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럼 반대로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은 중요하지 네. 않다라고 네. 말하면 그건 맞나? 그래 네, 보이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나는 참 이래놓고 원팀 원보이스란 말이 성립이 되나?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럼 대통령 말도 그렇게 반박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좀 들렸는데 네. 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걸 전제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반박하는 거에 그 저변에. 그러면서 안 다르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네. 약간 지금 유권자 좀 능욕입니다. 이거는 거의. 네.